막상 HBM 쪽은요 쉰지는 2주가 넘었습니다. 유의미한 가격이 된 거는 거의 한 달 됐거든요. 엔비디아가 4달 중 삼성전자 HBM 검증 마칠 듯 온 디바이스는요 모바일을 깨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은 적어도 1월 정도까지 1월 2월까지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글로벌 악재 뭐 지금 이제까지 나왔던 것들이 다 소멸이 되면서 지금 이제 12월 FOMC 정도 요것이 하나의 변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PCE 지표 곧 나오게 될 요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안심하고 매매를 그러니까 좀 투자를 주식을 사도 될 때냐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해볼만 하다고 일단 먼저 좀 제 주식이 시장이 해볼만 하다고 저희 815에서 얘기 드린 지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 몇 달 된 것 같아요. 글쎄 모든 거는 다 그때 그 기도하고 기도로 다 끝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해볼만 합니다. 해볼만 하고요. 그에 대한 근간은 일단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걸로 얘기를 하자면은 종목들을 찾으시는 물어보시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제대로 된다면은 예탁금으로 들어올 텐데 예탁금은 아직도 47조 비슷합니다.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지만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 그 좋아지는 분위기는 종목 확산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확산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좋아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FOMC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아마도 동결 기조에 갈 확률이 뭐 웬만하면은 그죠? 이건 우리가 한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고 동결 기조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시장을 꺾일 만한 트리거가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부분인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조삼모사일 수도 있지만 처음에 딱 저희가 온라인을 봤을 때는 7% 급증을 했고 사상 최대의 볼륨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막상 제대로 뜯어보니까 오프라인이 안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드 사용도 급감했다고 하고 그러면은 이것을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는 그냥 뜨뜻미지근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의 소비 패턴, 소비 행태를 가지고 시장이 왔다 갔다 하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거죠. 그 미국장도 역시 그걸 바라봤을 때 빅테크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냥 꾸준하잖아요. 변동성이 아직 생기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쁘지 않아 보이고 여기서 잠깐 제가 마켓워치 좀 자료 좀 말씀드리자면 도이치뱅크에서 S&P 500을 조금 전망한 내용이 좀 나와서 한 1분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는 지금 보시면은 해외 차트를 보면 S&P 500을 좀 보면은요. S&P 500 여기 있네요. 제 S&P 500이 4,550입니다. 그런데 도이치뱅크가 연말 갈 수 있는 포션을 5,100포인트. 지금 4,500인데 그러면은 작년 22년도 1월 달 고점이 4,800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요것을 벗겨낸 신고가라고 합니다. 야, 비용이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청난 건데 계속 바닥을 따라가게 되면 2024년도 말에는 내년 말에는 5,300포인트 중간에는 6,000포인트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냥 떠드는 게 아니고요. 지나치게 높은 밸류에이션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미래의 얘기 EPS죠. 그러니까 PER로 환산하면 18배. 그들의 EPS를 역으로 환산해서 PER로 환산하면 18배 정도 나오는데 지난 2년간 평범년 수준이었던 그 S&P 500의 PER 밴드가 16배에서 20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 18배니까 딱 중간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밸류에이션을 역으로 환산하면 그래도 5,000포인트 이상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분위기는 제가 저기 매그니피션트 7부터 시작해서 미국 빅테크 한 20개 다 돌려봤거든요. 근데 잘 꺾일 모양이 아니에요, 별로. 다 강하죠. 다 강합니다. 이거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추세 한번 타면은 옆으로 횡보한 다음에 꺾였지 이게 잘 안 꺾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만 받쳐준다면은 우리 지금의 증시 분위기가 더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그렇게 시장을 좀 나쁘게 보지는 않고요. 좋게 봐야지 주식을 사고 좋게 봐야지 종목들을 리밸런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12월까지는 꾸준하게 시장을 봐도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그러한 뭔가 산타랠리가 기대되는 강한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일단 종목에 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좀 집중 좀 해주시고요. 조금 최근에 뭐 저도 유튜브도 보고 방송을 많이 보는데 그거를 좀 종합을 한번 하고 제 개인적인 좀 트레이딩의 좀 소감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우리 서두에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아시다시피 ACBM이 좀 쉬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또 2, 3일 쉬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 그렇죠. 이후에 좀 가격 조정 중이에요 지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막상 HBM 쪽은요 쉰 지는 2주가 넘었습니다. 막상 종목들을 봤을 때. 그리고 쉬었다고 2주가 됐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격이 유의미한 가격이 된 거는 거의 한 달 됐거든요. 막상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 때 HBM이 오히려 더 좋았어요. 시장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는 낙폭가대가 올랐고요. 조선주가 올랐고요. 그러면 막상 HBM은 좀 쉬고 있는데 최근 지난주부터 온디바이스 AI가 붙은 거죠.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잠깐 차트 보시면은 온디바이스 AI의 텔레칩스 이런 그 디자인하우스 IP 회사가 쉬었죠. 쉬었는데 아까 장중에 봤을 때는 좀 쉰 것 같았는데 오늘 오후에 또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지금 이게 뭐시죠? 양봉입니다, 나름. 텔레칩스도. 그리고 제주 반도체 같은 LPDDR5 파운드리요, 시스템 반도체 쪽이요. 얘도 지금 추세 괜찮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온디바이스가 3일 내리 쏘다가 오늘 아침에 한 2, 30분 정도 강하게 올라가다가 오늘 장중에 한 3시간, 2시간 조정을 받았거든요. 조정을 받을 때 HBM이 오른 거거든요. 근데 HBM이 오를 때 기사를 봤을 때 여기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4달 중 삼성전자 HBM 검증 마칠 듯.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 3달 전쯤에 CT에서 삼성전자 HBM3 들어오면서 4분기 실적 좋아질 것이다 기사 나오고 보고서 나올 때 삼성전자 빵 처음 올라가기 시작할 때 장애 조정을 마칠 때 그때 그 이후에 너무 그때 좋았는데 한 달 후에 어떤 기억이 있냐면 엔비디아에서 무슨 소리 우리는 퀄테스트 통과 못했다 삼성전자 기억나시죠? 그래서 HBM 안에서 삼성전자 벤더가 많이 쉬었었어요. 쉬었었는데 지금 저는 역시 삼성은 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이닉스 맨날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뭐 둘 다 좋은 회사죠. 그런데 삼성이 이대로 HBM을 끝낼 수는 없고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자존심에 상처 많이 입었죠 올해. 당연하죠, 대표님. 아무리 늦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물론 뭐 저 어찌 됐든 약간 농담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맞아요. 저 민감해. 민감하니까는 어찌 됐든 삼성도 그러니까 일단 HBM 1등은 하이닉스입니다. 그런데 HBM의 전체 파이가 커지는 중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이도 하이닉스 뺏긴다는 게 아니고 새로운 파이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HBM을 지금 뭐 엔비디아만 합니까? 아니죠.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GPU죠. 다 같이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이 뉴스단이 오늘 11시쯤에 떴어요. 그랬는데 이게 HBM 움직이더라고요. 이 뉴스 보고.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삼성전자 HBM3에 대한 검증 퀄 테스트라 얘기를 하죠. 퀄 테스트가 4달 검증 결과에 따라서 본격적인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일단 관측 추측이 된다라는 부분이 나왔다 하면 HBM 투자자분들이 조금 힘들었을 텐데 최근 한 1, 2주 동안에 적어도 이쪽이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가질 수 있는 모멘텀 종료 시기가 한 달로 늘어났다. 한 달 더. 이렇게 보는 게 제가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아까 HP, SP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HBM 관련주들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HBM이 움직인다라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HBM이 움직이고 여기서 나름 양봉을 뽑았는데 아침부터 한 점심 이후까지 쉬었었던 온디바이스 종목들이 튀었다라는 겁니다. 오후에 2시 반부터. 그러면 제가 그때 헷갈립니다. 아 이건 첫 조정이 나오는데 2시 반까지 뺐고 2시 반 이후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2시 반 움직여서 아까 텔레칩스 보이시죠? 네. 텔레칩스로 다 바꿔서 얘도 양봉을 냈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이게 일종의 현장의 팁인데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이제 어떤 걸 매매해야 되느냐? 일단 단타는요. 단기 매매는 우리 최근에 움직였었던 온디바이스 쪽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단타는요. 근데 이게 소위 뭔가 질이 낮은 단타가 아니고요. 오랜만에 태어난 HBM 이후에 솔직히 저희가 2000년 7월 달에 고점 찍고 그때 주도주를 했던 건 HBM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HBM 쉬니까는 그때 우리 전문가 선배님들 무슨 얘기했습니까? 장중에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정치주만 튄다. 뭐 이런 거 튄다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나온 거예요. 온디바이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온디바이스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IP라든지 디자인 하우스로 되는 종목들이 아시죠? 실적이 별로 없는 거. 물론 네. 텔레칩스는 그중에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게 싫어요. 저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오늘 통화해 보니까 너무 올라서 싫고 실적이 싫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온디바이스는요. 모바일을 깨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인텔부터 시작해. 인텔은 아시다시피 차세대 노트북 CPU에 메테오 레이크를 얘기를 하죠. 그게 지금 AI NPU 탑재한다고 하고 퀄컴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서밋 여기서 이제 AI 프로세서 얘기하고 미디어텍도 얘기하고 지금 화웨이부터 시작해서 다 구글 다 AI 폰 삼성 가우스라 그래서 내년 초에 이제 AI 폰 그러면 모바일을 깨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힌트가 뭐냐면은 모바일 때문에 안 움직였었던 종목들입니다. 소부장 안에서도요 종목들이 계속 빠졌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런 것들이 종합을 해보면 뭐냐면 매출 비중의 대부분이 다 모바일 베이스 된 겁니다. 휴대폰 출하량. 그 오늘 그 예를 들어서 좀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실 텐데 네페스 아크가요 오늘 8% 떴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뭐 기술적으로는 바닥 통과했다 할 수 있지만 막상 네페스 아크 기준으로 진짜 많이 오른 겁니다. 워낙 그 많이 안 움직인 중인데. 근데 네페스 아크의 대부분이 모바일이에요. SOC라고 해서 시스템 온칩 뭐 이런 쪽인데 다 모바일 쪽인데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거웠었던 삼성 전기가 오늘 장중에 거의 5.8% 뽑았습니다. 4% 올라가 끝내했지만 이것도 모바일이거든요. 그렇지. 삼성전기 그래서 그동안 진짜 힘들었던 예. 게 모바일에 시장이 맞습니다. 안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휴대폰 출하량이 늘어나는 추세가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늘어나는 건 내년입니다. 근데 내년을 봐야 되긴 하지만 AI 폰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AI 폰이 새로운 수요. 기본적으로 휴대폰을 교체 수요는 계속 될 거고 AI 폰으로 사려는 신규 수요는 또 새로 생길 거고 그리고 새로 생기면은 AI 폰 대부분 새로운 디바이스, 엣지 디바이스를 얘기하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가 좋습니까? 마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파생되는 거죠. 그럼 모바일 파생되는 또 뭐가 있느냐? 여기 그냥 심텍. 저번 주에 제가 다 얘기하고 가긴 했어요. 그런데 그래. 뭐 그래도 심텍이 뭐냐면 얘도요 모바일이거든요. 그래서 FC CSP라 그래가지고 FC BGA 쪽보다 서버향 BGA보다는 CSP 쪽 이게 그냥 그 모바일 쪽인데 이쪽들 이렇게 지금 모바일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모바일 중에서 안 움직인 거 뭔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통 모바일 종목 중에서 약간 이쪽은 반도체 결혼 아닌데 이런 것들 자화전자 같은 것들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맞아요. 이게 지금 변화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내일 이게 좋아요라고 찍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생각의 확장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HBM이 쉬었다가 움직였는데 그래도 움직였는데 온디바이스 쉴 때 얘는 움직였고 온디바이스가 올라왔는데 모바일을 같이 깨웠더라. 그럼 안 움직이는 모바일이 뭐지? 이런 식으로. 그럼 종목들이 한 10개 한 쪽으로 또 추려지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생각해서 내가 사고가 끝나는 종목이면 내 3, 4% 뚜려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분들이 아까 제가 오픈엣지 얘기를 드렸는데 오픈엣지 제가 재무제표 열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보면은 무서워요. 오픈엣지는. 저 어떻게 사겠어? 근데 저렇게 이게 높은 주가에. 그럼요. 웬만해서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매수했다 치고요.
그 8월, 9월 중에 메타치고 여기서 지금 11월 1일까지 빠지면은 너무 빠져 이렇게 보면은 못 버팁니다. 근데 이런 그 IP 쪽 디자인 하우스 이런 회사들이 이런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칩스 삼형제는 안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면 이거를 내가 버틸 수 있으려면은 내가 스터디가 돼야 되고, 근데 이 스터디가 뭐라 어떻게 될까요? 그 스터디가 뭔가 숫자로 나오는 스터디가 아니고요. 시대의 트렌드에 따른 스터디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근데 항상 주도주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 스터디들이 그 종목들이 실적이 발현돼 가지고 드디어 시장에서 막 떠들고 흑자전했다 턴어라운드 하는 순간 다 멈췄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물론 온디바이스 멈출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그렇지만 일단 지금 현재는 주도주 역할로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모바일 쪽 향 이런 쪽으로 좀 스터디가 필요한 거고, 이것이 조금 더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년 2월 달에 MWC 있고요. 1월 달 CES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트렌드가 CES, MWC 똑같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까지 모바일 쪽 휴대폰이 막 이렇게 팔릴 만한 어떤 환경이 아니었는데 네. 새로운 서비스가 접목이 되면서 이제 새로 바꿔야만 하는 그렇죠.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네, 그렇죠. 이 수요 네. 이거를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가 막상 그 수요에 대한 게 나왔다 해서 뭐 얼만큼 예약이 됐다의 폭발적인 주가 상승세보다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폴더블폰이 그랬어요. 기대감이 있을 때가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렇지. 그럼 지금은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시즌이고, 그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은 적어도 1월 정도까지, 1월, 2월까지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즌 때 이게 지금 저도 또 통화한 거 또 얘기드리면 이게 정말 짜증을 내세요. 못 찾겠다고 정말로 얘기를 해드려도. 그래서 이런 결을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 며칠에 아마 IT 쪽의 변화를 좀 쉽게 요약을 한 걸 겁니다. 아마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모바일, IT 네. 이쪽을 좀 봐야겠군요. 네. 근데 이게 살아난다는 건 사실 삼성전자도 살아난다는 그거 얘기니까. 당연하죠, 대표님. 그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그러면 그런 각도에서 삼성전기 물론 오늘 그 장중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긴 했지만 네.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제 시작점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삼성전기는요 두 가지로 보죠. 어떤 식으로 보냐면 MLCC 그리고 기판 쪽 두 개 보는데, 기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시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MLCC도 거의 재건 거의 소진거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뭐가 필요하냐면 트리거가 필요한 거죠. 업황 바닥 확인은 이미 2달 전에 했습니다. 저희가 제 자료를 쭉 봤는데 바닥 시그널 나와요. 그런데 이게 좋아지는 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좋으면은 계속 가거든요. 근데 요즘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한 2달 동안. 그렇지. 그러니까는 얘를 시장이 그냥 바닥을 찍었다라는 밸류에이션 하나만으로 이걸 매수할 사람이 적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기 더디고 무겁죠.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답답하죠. 근데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예전에 보시는 시각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바이오요. 바이오. 예, 바이오인데 너무 안 봤죠. 근데 셀트리온 합병 이슈로 좀 좋았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흐지부지 되는 듯한 느낌. 셀트리온은 합병 이슈가,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핵심은 뭐냐면은 매수 청구권 금액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주주분들께서 매수 청구를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게 뭐 예. 내 기억으로는 70몇 억 얼마 안 나온 것 같은데. 얼마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 단위로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다 청구를 했으면은 셀트리온에 재무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CB 발행을 했던 혹은 유상증을 했던.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서정님 회장이 이제 사재 출연하더라도 다 하겠다 했지만 어찌됐든 그거는 좀 시나리오의 일부분일 뿐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저는 주가 상승의 최근 트리거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실적도 잘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12월에 1월 내년 초에 있을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은 죄송한 얘기인데 이거 이외에 또 뭐가 있을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가가 잘 가기 위해서는 좀 드러나지 않는 패가 좀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패가 거의 다 소진된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추세는 유지가 되긴 하겠지만 조금은 최근에 올라올 때보다는 조금 스테디하게 좀 천천히 올라오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 수 있겠고요. 오늘 저 말씀드린 거 요거죠. 알테오젠이요. 알테오젠 이슈는 다 보셨을 텐데 이 자리가 알테오젠 드디어 신고가를 쓰기 직전 위치까지 오늘 땡겼어요. 지금 저희가 온디바이스 얘기하고 2차전지 얘기하고 뭐 HBM 얘기하고 반도체 얘기할 때 바이오도 조금씩은 움직였는데 지금 알테오젠이 지금 오늘 8% 급등을 하면서 여기까지. 물론 최근에 조금 뭐 뉴스상으로 봤을 때는 좀 시끄러운 게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는 뭐 각자 판단하기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주가거든요. 주가가 가장 정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고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신고가에 써서 된다면은 다른 종목들과 같이 바이오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알테오젠 시장이 키거든요, 지금. 그래서 알테오젠의 신고가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다른 바이오 종목을 혹시라도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때부터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뭐 일종의 시장의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